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주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겠는데요. 지금 북한에 큰 홍수 났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주말에 우리도 비 많이 맞죠. 여러분들 뭐 수해 혹시 피해 안 입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북한에는 지난주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비들이 희한하게 전략 거점을 타격해버렸어요. 자, 북한 전략 거점만 휩쓴 지능형 폭우입니다. 천멸 북한. 하늘이 북한을 멸하나요? 북한에 지금 어떤 피해가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해로 시름에 잠긴 북한에 주민들 염장을 질렀던 김정은 현지 지도 방송인데요. 아니, 북한 얘들 지금 김정은 정상 아닌 것 같습니다. 평양에 인민들을 위해서 이런 아파트를 짓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복층 아파트, 보기에도 뭐 굉장히 지금 넓죠. 소파도 있고 저 뒤에 다시 또 서재가 있고 이런 엄청나게 큰 복층 밑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으니까, 아니 여기 북한 인민들이, 일반 인민들이 여기 지금 살겠습니까? 누가 봐도 특권층, 아주 고위층, 이런 사람들에게 나눠줄 법한 그런 아파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북한 인민들이 보면 기분 안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누구든지 퍼뜩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송을 내보낸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김정은을 엿먹이기 위한, 김정은 주변에 있는 진짜 권력자들이 백두혈통은 이제는 북한에서는 안 돼, 퇴출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여론을 조정하기 위한 그런 새로운 권력자들이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8월 20일 날 북한이 수해로 아주 그냥 큰 피해를 입어서 난리가 나 있는 상황에서 평양 보통강구역 테라스형 산림집 건설 현장 지도 하는 이런 방송을 보도를 하는 거, 북한 정상이 아닌 거 맞습니다. 자, 그런데 폭우가 휩쓸고 간 함경도, 아까 평양은 저런 식으로 보여주는데 함경도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산림집 복구는요 셀프입니다. 들끓는 민심이죠. 여기 사진 보시면 정말 놀라운데요. 여기 1층 있는 이 지붕 밑에까지, 창문 위까지 물이 다 들어차 있었던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일부 집들은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 있고, 그리고 박살이 나지 않은 집들도 이렇게 저기 뒤도 마찬가지고, 이 마을 전체가 거의 지붕만 놔두고 다 잠겼던 이런 상황이죠. RFA가 뭐라고 보도했냐? 북한 당국이 폭우로 피해를 입은 함경남도 일대의 산림집 복구 사업을 도내 각 기관 기업소들에게 떠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 노력은 물론 복구에 필요한 자재 등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된 공장 기업소들이 불만이 크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밝혔다. 산림집 건설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재와 물자는 중앙과 도에서 보장한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시멘트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공급되는 것이 없으며, 각 기업소들은 종업원에게 물자와 비용을 걷거나 별도의 과제를 부여해 공사비를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수해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시멘트만 주고, 시멘트를 가지고 콘크리트 만들려고 하면은 흙도 있어야 되고 이런 골재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건 셀프. 이렇게 되니까 이거 도대체 언제 합니까? 또 뭘로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충 만든 벽돌, 그냥 현장에서 바로 그냥 대충 만든 벽돌로 쌓아 놓고 있다 보니까 다음에 또 수해 나면 그냥 바로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은 수해가 아주 크게 발생을 해서 나름대로 중앙에서는 큰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도대체 얼마나 수해가 발생했냐? 북한 내각총리죠, 김덕훈이가 수해 다 끝나고 지금 강 물 다 내려가고 나서 지금 현장 지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보도를 했어요. 북한 함경 남북도 일부 지역에 이달 초 내린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경지가 4,000헥타르에 육박하고 수재민도 1,300명이 넘는다고 유엔 산하 세계 식량교육이 밝혔다. 북천군은 논밭 등 농지 3,000여 헥타르, 회령군과 신포군은 각각 457헥타르와 240헥타르가 수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했고, 청진시와 회령군에서는 홍수로 인한 수재민이 각각 969명과 253명이 발생했다. 앞서 지난 5일 북한 조선중앙TV는 이번 달 초 함경남도에 쏟아진 비로 농지 수백 헥타르가 매몰되거나 유실되고 주택 1,170여 채가 파괴, 침수되었으며 주민 5,000명이 긴급 대피했다고 보도했다. 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지금 기록적인 폭우가
8월 11일, 12일에 있었는데 그 데이터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북천군은 농지 3,000여 헥타르가 침수됐다. 1헥타르가 3,025평 평수로 그 정도 되니까 3,000여 헥타르면 뭐 한 1,000만 평 정도, 북천군에서만 1,000만 평 정도의 농지가 타격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 조사를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물의 변화, 이런 작물들이 물에 이틀만 잠겨 있어도 실제 나중에 다 복구를 한다 하더라도 정상 수확량의 40%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복구가 또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북천군 이런 데는 완전히 그냥 박살난 겁니다. 그리고 회령군, 신포군 각각 457헥타르, 240헥타르, 그러니까 뭐 한 140만 평, 75만 평 이 정도가 박살이 났는데 이런 것들은 8월 10일, 12일 이 이틀간에 걸친 기록적 폭우가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고 또 북한 당국이 통계를 의도적으로 낮추었던 것이 지금 여기 반영되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 데미지는 훨씬 더 클 것이다. 보시다시피 주택 1170여 채가 파괴 침수됐는데 어떻게 이재민이 주택 한 채하고 비슷한 1300명밖에 안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아무튼 그런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물자를 지원해 주겠다 하고 또 이런 방송을 내보내네요. 지금 이제 공병들이 지금 다리가 끊어졌으니까 공병들이 이렇게 부교를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 덤프트럭 같은 이런 복구 장비들이 막 갑니다. 이런 걸 지원했어요. 그런데 현장에는 안 오고 있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에는 자재는 셀프야, 장비도 셀프야, 세멘트만 줘. 세멘트는 셀프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런데 그럼 얘들 어디로 가냐? 자, 그래서 김정은이가 복구 물자들은 우선적으로 갈 곳이 이 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인민들이야 죽든지 살든지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돈이 있는 곳, 무기가 있는 곳, 이런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흥 61호 군수공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전략 거점을 그냥 이 폭우가 타격해버렸어요. 이 61호 공장은 뭐냐면 전차 만드는 공장입니다. 북한의 신형 주력 전차를 생산하는 차체 조립 공장입니다. 장진강과 3km 거리에 입주해 있으며 산과 산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 지형이지만 지대가 낮고 주요 창고가 지하 갱도화되어 있어 수해에 취약합니다. 지난 2010년 약 200mm의 강우로 불어난 장진강이 범람해 중국에서 들여온 엔진 250여 대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수해 강우량은 8월 11일, 12일 양일간 435mm. 자, 여기 장진호 전투 아시죠? 6.25 때 그 장진호 전투, 그 장진호하고 연결되어 있는 강이 장진강인데 지금 뭐 이 위성 사진은 겨울에 찍은 사진이라서 강이 다 이렇게 말라 있는데 이게 지난 2010년도에 200mm의 비가 와서 이 강이 범람해서 강에서부터 3km 떨어져 있는 이 61호 공장이 물에 잠겨버린 겁니다. 잠겨버림으로 해서 당시 전차 만들려고 중국에서 수입해왔던 전차 엔진 250대 못 쓰게 돼버렸고 뭐 그렇게 됐는데 우리도 뭐 차량 침수되면 못 쓰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435mm가 왔으니까 여기 지금 전차 만들려고 또는 전차 수리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장비들 그냥 다 못 쓰게 되어버렸겠죠. 이렇게 육군의 최강 장비인 탱크가 이 수해로 인해서 그냥 생산 기반 시설이 박살나 버렸습니다. 아주 잘 됐죠. 또 북한의 김정은의 돈줄이 말라버리게 됐네요. 검덕광산입니다. 단천 지구죠. 단천광산 굉장히 큰 광산지구인데 이거 과거에 장성택이가 중국에게 이제 여러 가지 돈을 받고 이권을 넘기려고 했던 바로 그게 아니겠습니까? 검덕광산. 김정일이가 여기 가서 이렇게 썼습니다. 검덕광산은 금산, 금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돈을 캔다. 금은 아니지만 돈을 캐는 거다. 그리고 이 돈이 나오는 골짜기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정도로 백두혈통 이 일가가 아끼는 거죠. 왜? 자신들의 현금을 조달하는 바로 그 지역이니까. 이 검덕광산지구는 한경남도 단천시 검덕지구에 위치한 북한 최대의 광산입니다. 연과 아연, 마그네사이트가 세계 최대 규모로 매장된 곳으로 평가되며 미국 지질연구소는 검덕지구에 매장된 마그네사이트 양이 60억 톤으로 그 잠재 가치가 2,700조 원에 달한다고 평가합니다. 연평균 강수량이 674mm인데 11일 하루 동안 250mm의 물폭탄이 쏟아져 주요 갱도와 주변 산림집 시설이 초토화됐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쏟아져 내려야 할 강우량의 3분의 1 이상이 하루에 쏟아졌고 또 아까 보시다시피 이틀에 435mm
뭐 그러면 그 며칠간에 1년 양의 비가 다 왔으니까 이 광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산이라고 한 것은 뭐 다 지하로 갱도가 들어갔는데 그 갱도 안에 홍수 갱도가 따로 있었답니다. 그래서 홍수가 들어쳐오면 저유지처럼 물을 또 담는 그게 있었는데 그거 뭐 다 담고 또 이제 진짜 갱도로 들어가 버렸다라고 하니까 이 검덕 광산을 빨리 가동해야 김정은이가 중국에 돈 대신 여기 있는 마그네사이트, 아연 이런 거 돈 대신 주고 필요한 물자 받아오고 양주도 받아오고 할 텐데 큰일 났네요. 그래서 김정은이 돈줄이 마르게 됐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그런데 이번 주말에 있었던 이런 기록적인 폭우, 우리나라에 호우경보 다 내렸었죠. 그게 또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반영되면 더 큰 피해가 있겠죠. 자, 이건 이제 핵심입니다. 무수단 미사일 기지가 수해로 박살이 났네요. 정말 이거는 정말 잘 됐습니다. 자, 여기 위성 사진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8월 15일 날 찍은 위성 사진입니다. 비는 8월 10일, 12일 양일간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죠. 그런데 8월 15일이면 비 오고 나서 수해 있고 나서 한 3일 이후니까 어느 정도 복구가 되었을 시기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중앙에 이 지역에 New Launch Control Building, 그래서 그 지휘 통제소죠. 여기가 완전히 그냥 토사에 휩쓸려 가지고 다 잠겨 버렸네요. 계곡에서 내려온 흙에 이 빌딩이 그냥 다 휩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위에 New Building since 2018, 2018년에 새로 지은 새로운 빌딩인데 여기도 토사에 그냥 박살이 나버렸네요. 또 여기 New Unfinished Launch Pad, 그러니까 아직 그 완공이 안 된 발사장인데 이 발사장은 지하 시설입니다. 사일로죠. 완공이 아직 안 됐어요. 짓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도 지금 박살이 났습니다. 수해로 인해서. 그래서 8월 20일 날 NK뉴스가 보도를 했는데 북한 국영 언론은 침묵하고 있지만 위성사진 분석 결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기지가 집중호우로 손상되었다. 분석 결과 무수단리는 주요 건물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미사일 기지는 당분간 휴면 상태가 될 것이고 미사일 도발에 사용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 되어버렸냐면 북한이 무수단 기지 여기다가 ICBM 기지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 ICBM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에서 쏘는 게 아니고 지하 사일로, 그래서 지하에다가 아주 깊은 갱도를 파고 여기에 뭔가 뚜껑을 만들고 이 뚜껑이 쫙 열리면서 미사일이 올라오는 이제 이런 방식인데 이게 바로 이제 런치패드, 여기가 그 사일로거든요. 이런 거 여기는 이제 컨트롤 중앙지휘 통제소고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잠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흙이 내려와서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흙이 이 정도 내려왔으면 물은 얼마나 많이 내려왔겠습니까? 흙이 그냥 오겠습니까? 물이 쓸고 오죠. 그러니까 물이 그냥 다 들어갔으면 이 여기 있는 미사일들,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북한으로서는 ICBM들인데 그 ICBM들 당연히 지하 갱도에 집어넣어놨겠죠. 미국의 폭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홍수가 났으면 어쩌면 그 지하 갱도로 물이 들어가서 ICBM들 일부가 어쩌면 또 전부가 아니면 뭐 하나도 안 잠길 수 있지만 희망이라면 그렇게 ICBM들도 물에 잠겨서 사용되지 못하는 앞으로 상당 기간 복구를 해야 하는 큰 피해를 입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중앙 컨트롤 센터가 지금 이 흙에 토사에 박살이 났기 때문에 이걸 복구해야만이 미사일을 가동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북한의 이 미사일은 즉 동쪽에 있는 이 전략기지는 완전히 그냥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버렸다라는 아주 기쁜 희소식입니다. 자, 수해로 박살난 이 무수달 기지는 어떤 것이냐. 지금 이게 올 그 상반기에 찍었던 곳인데 사진인데 상반기에 제가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새로 짓고 있다 하는 사진들 보여드렸는데 여기 있는 이 5번 그리고 6번 4번 여기가 지금 이 564 456이죠. 여기가 박살이 난 겁니다. 무수단 기지는 동해 위성 발사장이라고 하는데 함경남도 화대군 무수단리에 위치한 미사일 기지로 공식 명칭은 동해 위성 발사장입니다. 2013년과 2021년 두 차례 확장 공사를 실시했으며 최근 개편된 전략군 동부사령부의 핵심 기지로 대미, 대일 타격의 핵심 거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최근에
원래 3단계로 나누어져 있던 미사일 기지 섹션을 2단계로 재조정했죠. 3단계는 어떤 가 하면은 휴전선 인근의 작전 벨트, 전술 벨트, 그리고 그 위에 평양 이 라인의 작전 벨트, 그리고 그 함경도 개마고원 이 지역의 전략 벨트, 이런 식으로 해서 전략 벨트는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 또는 중거리 미사일, 그리고 작전 벨트는 바로 미국의 증원을 막을 수 있는, 부산항을 때릴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중거리 미사일, 그리고 전술 벨트인 휴전선 인근에는 한국의 공군기지 뭐 이런 것들을 때릴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 이렇게 3단계로 배치를 해놨었는데 이걸 올해 동서로 나눠서 방어, 공격 이렇게 나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쪽은 의외로 공격입니다. 그러면 그 공격은 어디냐? 동쪽에다 공격했으니까 당연히 일본이나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서쪽은 방어입니다. 그 방어는 뭐냐? 중국을 방어해준다. 그래서 이 북한의 이 전략군을 중국의 하수인으로 만든 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북한의 전략군을 중국의 방어군으로 만들어주면서 중국에게 많은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전력 재조정 아니냐라고 평가를 했었죠. 그래서 미국을 공격하는, 또 일본을 공격하는 그런 공격 부대인데 이게 지금 이제 데미지를 엄청나게 입어서 당분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처럼 사일로 방식, 이거 지금 이제 사용할 수 없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가 심포시입니다. 심포, 바로 잠수함 만들고 하는 바로 거기가 심포 아니겠습니까? 심포시에 조선중앙TV 리포터가 현재 나가가지고 무릎까지 지금 뭐 물이 다 차 있는데 여기서 막 현지 리포트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동지, 비 좀 그만 내리게 하시라요. 백두혈통은 도술도 부린다 하지 않았으며 할아버지는 할 수 있는데 위원장 동지는 못 하시는 거야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김일성은 나뭇잎을 타고 압록강도 걷는다고 하는 그런 도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백두혈통들은 다 그렇게 도술해야 되죠. 김정일은 골프 치면 매홀 홀인원하고 이글하고 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그런 골프 실력을 가지고 있고, 여기 또 김정은도 아주 어린 나이에 이 보트 경주하는 그 세계 선수권대보다 더 좋은 기록을 할 정도로 이 일가는 뭐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일가죠 라고 신격화했었죠. 그런데 왜 이걸 못하냐 이거죠. 물론 이 리포트가 이 말은 안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북한은 지금 완전히 밑에서부터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엉뚱하게 럭셔리 하우스를 공개하면서 민생을 애민정신이다 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인민이 그 집에 살겠습니까? 북한은 지금 김정은 체제는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비, 그리고 또 태풍이 한두 개 더 온다고 하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한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소식 들어온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